3장 좌표 이해하고 그리기입니다. 오토캐드 2016은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좌표 개념을 알지 못하면 도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면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좌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3장 1절 절대 좌표 이해하기입니다. 교재 71에서 72쪽 내용이죠. 도면에 지금 그리드가 표시되어 있을 건데요. 일단 교재에 보시면 일단 절대좌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좌표기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토캐드가 정해놓은 모는 종이, 그리드 위에 절대값인 x, y 좌표를 기준으로 이 x, y, z까지 원래 순서대로 좌표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 z값이 제로면 2D 도면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입력을 생략해도 됩니다. 뭐 틀린 게 아니고요. 입력을, 그러니까 z값이 제로이거나 아니면 언급이 없다면 그냥 xy 좌표만 입력을 하고 수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대좌표를 살펴보면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 있죠. 수학에서 x, y 이 축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모는 그래프인데요. 원점이 0,0이고 이제 양의 값을 나타낼 때 x축은 우측으로 동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 북쪽 방향을 나타냅니다. 각도로 나타내면 나중에 이제 절대좌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우실 때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x축을 각도 0도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y축을 90도. 자, 그렇다면 0도에서 x축이고 y축이 90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축이 회전함에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캐드에서의 각도는 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도를 표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2,2라는 것은 x 방향으로 이만큼 있고요. 이만큼 이동하고 또 거기에서 다시 y 방향으로 북쪽으로 이만큼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좌표를 알고 있다면 절대좌표계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점을 지정하거나 정확한 좌표계를 표기가 되어 있거나 숙지를 하고 있다면 상당히 신속하고 빠른 작업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이 좌표를 다 기억을 하고 작업할 때마다 이 좌표를 일일이 입력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절대좌표는 캐드상에서 기준을 나타내는 좌표계로 이해를 하시고요. 향후에는 이제 절대좌표계는 거의 쓰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상대좌표계를 많이 이용하게 될 건데요. 일단 기본은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오른쪽 위에 보시면 8,5라고 있죠. 이 설명 마찬가지로 Z축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입력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8,5이니까 X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원점에서 8칸 이동하고 거기에서 Y 방향으로 5칸 북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 지점, 이렇게 칸수로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빠르긴 한데요. 실제로 이 캐드 화면에서 작업을 하시기에는 절대좌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흑색인 바탕 화면에서 0,0에서 x 방향으로 8칸 이동해서 y 방향으로 5칸 이동하니까 8,5라는 것을 아무리 숙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능숙하게 작업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72페이지 보시면 노트에 절대좌표 입력 시 기호, 우리 주로 골뱅이라고 부르죠. 이 기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나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배우는 이 내용은 절대좌표였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상대좌표라는 것을 배우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3절입니다. 3절에 77페이지에 배우실 내용인데요. 이게 처음에 오토캐드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동적 입력 창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 펑션 키 F12 키를 누른 것과 마찬가지로 동적 입력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신 절대좌표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대좌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좌표를 입력하지 않고 나는 절대좌표 개념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나 뭐 과제를 수행하실 때 과제 도면이나 이제 시험 도면에 절대좌표가 입력이 되어 있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동적 입력창에서 그대로 입력을 해버리시면 절대좌표가 아니라 상대적인 마지막 입력창에서부터 상대적인 좌표로 도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객체라고 하거든요. 이제부터 오브젝트 또는 객체라고 하는데요. 이 객체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뜻밖의,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도형이 그려집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인 명령을 지금 해보실 건데요. 선 그리기입니다. 선 그리기. 라인 명령을 내리고 나면 그 단축키가 있는데요. 그 아이콘 리본에서 툴박스나 리본에서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인 라인의 단축키인 L 버튼을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 키나 엔터 키를 치시면 수행이 됩니다. 근데 키보드에서 우리가 왼손이 가깝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L 타이핑을, 그러니까 L자는 다른 손가락으로 치시겠지만 L 키를 치신 다음에 왼손 엄지로 스페이스를 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엔터 키를 치려면 시선이 또 키보드를 향하게 되고 또 키보드 좌판에서 멀리 있습니다. 중앙의 우측편에 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처음에 힘드시더라도 양손으로 타이핑 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는 항상 오른손으로 쥐고 계시고 왼손으로 숫자나 영문 이런 것들 명령 수행을 하실 때 타이핑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속도도 많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리본에 있는 명령을 수행하시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암기를 하시면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한번 해볼 텐데요. 라인 명령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8,5 8,5가 X좌표가 8, Y좌표가 5였죠. 조금 전에 우리 71페이지에 나와있다. 72페이지죠. 72페이지에 그래프, 모는 그래프에 두 번째 포인트가 8.5였거든요. 그렇게 시작점을 8.5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50을 이제 다음 포인트로 지정을 해보는 거죠. 이걸 한번 실습 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라인 명령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L 스페이스 하셔도 되고 이 위에 패널에 리본 패널이죠. 이 리본에서 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선이거든요. 선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8,5라고 되어 있습니다. 8,5 스페이스 이렇게 치면 이제 8,5의 선의 시작이 지정이 되고요. 이제 명령창에 보시면 라인 다음 점 지정 또는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령 취소. U라는 명령이 명령 취소입니다. 그래서 undo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만약 작도를 했는데 잘못됐다 하시는 분들은 U 스페이스 치시면 U 스페이스 치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수행에서 바로 전 단계로 갑니다. 명령 전 단계는 아니고요. 그 라인 명령 안에서 내부에서 어떤 작도를 하는 중간에 최종 작업이 잘못되면 그 전 단계
또 한 번 더 U 치면 또 전 단계,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3번 정도 작업을 했는데 전 단계인 첫 번째로 되돌아가고 싶다면 U 스페이스 U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3번째 전 단계인 앞으로 가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8,5라고 입력을 합니다. 스페이스. 자, 이러면 지금 동적 입력이 켜져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은 조금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각도와 길이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모두 상대적인 좌표를 나타내는 건데요. 절대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명시된 대로 100,50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스페이스 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칠 게 없잖아요. 지금 8,5와 100,50이라고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입력할 게 없다면 그냥 스페이스 치시면 항상 마무리는 스페이스 혹은 ESC, 예, 빠져나오는 키, 키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최상단에 있죠. 왼쪽에 그 ESC 키를 치시면 예,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그려진 객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제가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보시면 지금 좌표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측에 하단에 도면 좌표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사용자화, 그러니까 상태 표시줄에 있는 도구 표시줄을 클릭을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사용자화에 가셔서 좌표가 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좌표를 예, 이렇게 켜시면 꺼졌다 켜졌다 하죠. 네, 켜시면 됩니다. 이렇게 켜고 다음에 내려오면 좌표가 활성화됩니다. 도면에 있는 좌표가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게 X좌표, 두 번째 있는 게 Y좌표고요. 자, 세 번째 있는 게 Z좌표입니다. Z좌표는 2D이기 때문에 Z는 0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를 여기 제가 가져갔을 때 활성화되어 있다가 멈췄습니다. 멈췄을 때 보시면 분명히 100,50이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이제 작도가 된 건 객체가 잘못되어 있죠. 108,55라고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조금 전에 이 노트에서 처음 이제 캐드를 오토캐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동적 입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스가 나는 거죠. 이제 원하지 않는 좌표로 객체가 작성이 된 겁니다. 당연히 절대 좌표로 입력을 했는데 나는 상대 좌표로 입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F12 키를 치셔서 동적 입력 창을 소거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F12 키를 예, 동적 입력을 예, 취소시키시면 되겠죠. 네. 취소라기보단 해제라고 하시는 게 낫겠죠. 그죠? 예, 동적 입력을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라인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8,5 스페이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글 입력하다가 이제 영문이 왔을 때 영문으로 넘어가려면 한글 영문이 한 번씩 이런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 영문 한글 영자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8,5 그 다음에 100,50 동적 입력이 그대로 켜져 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동적 입력을 해제를 했고요. 라인 네 8,5 그 다음에 100,50 자, 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확대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확대 기능을 아직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하는 걸 일단 지켜봐 주세요. 자, 좌표를 보시면
100,50이라고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오토캐드를 신규로 깐다면,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동적 입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적 입력을 해제를 하시고 나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동적 입력이 굉장히 편할 때도 있지만 사용자마다 조금씩 그 호불호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동적 입력이 생기기 이전에 캐드를 배운 세대여서 개인적으로는 동적 입력 사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적 입력을 처음부터 배우신 분들은 편리한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이 좌표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편한 부분이 있는데 불편한 부분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사용하시면서 본인이 편한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배우는 것도 어떤 도구 연장 같은 걸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뭐 어떤 조각을 하거나 할 때, 소묘를 하거나 할 때, 예를 들어 조각칼이 있다, 혹은 붓을 쓴다 할 때 내가 편리한 것,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사용하기 편한 것을 쓰는 것이 나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조각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쓸 줄 안다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잘 못 쓴다면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편리하진 않으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개인 역량에 따라 달린 겁니다. 뭐 많이 안다고 빨리 작도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잘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절대좌표 이용해서 사각형 그리기입니다. 교재 73페이지에서 76페이지,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다기보다는 따라 해보기 한 내용은 선 그리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적 입력, F12 키를 이용해서 동적 입력을 해제를 해봤습니다. 이 F12 키나 이 펑션 키들은요, 취소했다고 다시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니고, 재설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펑션 키는 사용하면 1회 사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펑션 키를 치면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되거나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치면 또 다시 꺼지거나 수행되고 이런 식입니다. 온 오프가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펑션 키를 그렇다고 무작정 다 눌러보시면 안 되고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한번 확인해 보신 분들은 펑션 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절대좌표 이용해 사각형 그리기는 교재 73쪽에 보시면 주 사용 명령이 new가 있고요. 새로운 도면 만들기죠. 새로운 도면 만들기. 그 다음에 zoom이 있습니다. 축소 확대하는 기능입니다. 93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선 그리기. 조금 전에 이 앞에 배우신 선 그리기가 있습니다. 125쪽에 선 그리기 내용이 있죠. 조금 앞당겨져서 내용을 배우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new는 이전에 세로 도면 만들기는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복습이 되겠고, 나머지 zoom과 선 그리기 라인은 이제 예습 차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시면 시작되는 좌표가 20,20이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 어떻습니까? 가로가 300이고 세로가 200인 도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사용 명령을 49쪽에 있는 U를 먼저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U를 먼저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기에 템플릿에 있는 미터법에 템플릿 없음, 이것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신속 도구 모음에 여기 보시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고 하죠. 그죠?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도구 모음에 가셔서 이 세로 만들기, 이 버튼을 눌러서 창을 템플릿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열린 프로그램 가셔서 예,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N이라고 우리 윈도우 공통 명령이죠. 다른 여타 윈도우 프로그램들의 공통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N을 이용해서 대화 창을 열어서 여기에서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4쪽에 있는 교재 74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템플릿 선택이라는 창이 뜨죠.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중에 acad iso.dwt 이 템플릿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열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열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템플릿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앞에 검정 화면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것은 앞 시간에 이야기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작하기에서 템플릿에서 이전에는 템플릿이 없음, 단위는 미터법으로 불렀기 때문에 아무것도 템플릿이 없기 때문에 바탕화면이 그냥 까맸고요. 지금은 그리드가 바탕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니까 뭐 크게 뭐가 다른지 의아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템플릿을 불러오시고 난 다음에 줌 명령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템플릿을 불러왔을 때 이 화면상에서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화면은 그 템플릿 파일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외곽까지 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도면을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줌 명령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줌 명령은 단축키가 Z입니다. G라고 이제 단축키를 치시면 되고요. ZOOM 이렇게 풀 네임을 치지 않으셔도 되고요. Z 스페이스 앞으로는 이제 뒤에 스페이스 엔터 이런 표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복잡해지니까 깔끔하게 제가 어떤 명령자나 이런 것을 표기를 하고 뒤에 아무 말이 없으면 다음 단계인 스페이스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Z를 치시고 명령을 내리고 메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냥 바로 all 나중에 줌에서 배우실 거니까 바로 all A 스페이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줌 all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변화가 되는 거죠.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화면 전체를요. 다음은 사각형 그리기입니다. 사각형 그리기 라인 명령에 단축키 L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도구막대, 그러니까 도구가 모여있는 리본의 패널이죠. 패널에서 선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메뉴에서 그리기를 눌러서 그리기를 눌러서 이렇게 선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점은 20,20이죠. 절대좌표입니다. 20,20 그리고 320,20 두 번째 점이죠. 이제 가로줄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320,220 세로줄이겠죠. 그 다음에 20,220 상단에 이제 위쪽 가로변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사각형을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명령창에 보시면 닫기가 있고 명령 취소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제대로 그려졌기 때문에
명령창에 있는 닫기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C 그리고 스페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 예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또는 20,20 그리고 ESC 키를 사용하라는 것은 닫기 명령을 하지 않고 시험 삼아 앞에 선 그리기 명령 내리고 20,20 320,20 320,22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20을 한 다음에 닫기인 C를 하지 않고 우리 처음 출발점이었죠. 절대좌표에 20,20을 입력하고 ESC 키를 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라인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20,20 자, 그 다음에 320,20 했죠. 그 다음에 320,220 그 다음에 20,220 그리고 처음 시작점인 20,20 한 다음에 ESC 키를 이렇게 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기 명령이 제일 편하겠죠. 특정한 좌표를 굳이 마지막까지 입력하시는 것보다 최종적으로는 닫기를 하면 자동으로 명령 자체가 완료되기 때문에 닫기 명령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좌표를 이해하기인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